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RAD 서버를 이용해서 투티어 VCL 어플리케이션을 멀티티어로 확장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서 대여 프로그램에서 사물 인터넷 기능을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김현수이고요. 저는 RAD 스튜디오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델파이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이나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웨비나 프로그래밍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메일 또는 tech.dev기어.co.kr 방문 주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날은 투티어 구조의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RAD 서버를 이용해서 멀티티어로 변경을 해봤고요. 둘째 시간에는 그중 일부 기능을 모바일로 확장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도서 대여 프로그램의 사물 인터넷 기능을 연동하기 위해서 비콘 패스를 이용을 할 것입니다. 자, 비콘 패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비콘 패스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인 비콘 존 펜싱 그리고 비콘 맵 펜싱에 대한 소개와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 스튜디오는 가장 빠르게 크로스 플랫폼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4개의 플랫폼의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스, 아마존 웹 서비스, 아주어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DBMS, 오라클 SQL 서버, DB2, 몽고DB와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장비나 센서와 연결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LE, 비콘, 그리고 와이파이, 레스트 등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RAD 서버는 델파이와 C++ 빌더로 백엔드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RAD 서버의 주요 서비스는 REST API, 엔드포인트 퍼블리싱, 그리고 서버의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모바일 푸시 알림, 그리고 사용자 그룹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API 사용량 통계, 오늘 진행할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자리 엣지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RAD 서버 아키텍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3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제일 우측에는 클라이언트가 HTTP 기반으로 EMS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REST API 기반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HTTP 메소드인 get, post, put, delete 메소드별로 기능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HTTP 메소드별로 구현한 EMS 서버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해주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JSON 포맷을 이용해서 응답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EMS 서버가 RAD 서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고요. EMS 서버는 HTTP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버전이라든지 API 그리고 사용자 그룹 등과 같은 이러한 리소스들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EMS 패키지라는 그 BPL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EMS 서버에 설치하면은 필요한 리소스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하기 편리한 플러그인 형태의 EMS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EMS 서버의 본체는 엠바카드에서 제공하는 DLL이나 또는 실행 파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콘 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콘 펜스는 비콘 존 펜싱과 비콘 맵 펜싱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비콘 존 펜싱은 특정 구역의 입장 또는 퇴장을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구역을 등록하고 구역에 비콘을 등록한 다음에 구역별로 설치된 비콘의 신호를 받은 경우에는 구역의 입장을 감지하고
그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구역에서 퇴장했다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비콘 맵 펜싱은 실내외 길찾기와 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구역의 입장 또는 퇴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콘 맵 펜싱에서는 비콘 펜스 맵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요. 비콘 펜스 맵 에디터에서는 지도를 등록을 한 이후에 지도 위에 비콘을 설정하거나 경로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콘 존 펜싱은 T 비콘 존 펜싱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역의 입장 또는 퇴장을 감지합니다. 자, 이 컴포넌트에서는 구역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구역에 비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에 추가된 비콘의 신호를 받아서 해당 구역 또는 해당 비콘 근처에 입장 또는 퇴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이벤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벤트는 구역의 입퇴장 또는 근접값의 변경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콘도 비콘 근처로 입퇴장 또는 근접값 변경의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콘의 근접값 신호로 구역의 입퇴장을 감지하는데 근접값 신호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미디에이트 20cm 미만, 니어 2m 미만, far는 70m 미만, 어웨이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이런 이벤트들을 발생하고 이 변경될 때 이벤트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콘 맵 펜싱입니다. 비콘 맵 펜싱은 실내외 길찾기와 지정된 구역의 입퇴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비콘 펜스 맵 에디터를 제공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비콘을 등록하고 추가하거나 이러한 경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맵 에디터로 구성한 이런 정보들은 실제 컴포넌트에서 그 런타임에서 이런 정보들을 읽어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등록되어 있는 비콘 신호를 받아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3개 이상의 비콘 신호를 받아야지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경로를 이용을 해서 실내에서도 길 찾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콘의 신호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맵 에디터에 설정되어 있는 이 비콘 위치와 실제 그 비콘 위치가 일치해야만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실내 길찾기 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콘 존 펜싱 데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비콘 존 펜싱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작성된 앱이고요. 자, 이 데모에서는 2개의 지역을 설정한 이후에 각 지역마다 2개의 비콘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 화면에 보이는 이 비주얼한 영역은 렉탱글과 서클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에 진입했는지 또는 비콘의 상태값이 변경이 됐는지를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컨트롤들이고요. 자, 이렇게 비콘 2개와 지역 2개에 비콘 2개를 추가를 했고요. 구역에 입장 시 이 구역의 배경 색상의 컨트롤 색상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비콘의 신호 변경 시 이 비콘 컨트롤의 색상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지역의 입장 시에 이 구역에 그 관련된 도서 정보를 하단에 표시하도록 구현을 해놨는데 이때는 EMS 서버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비콘 그 구역에 진입할 경우에는 비콘의 메이저와 마이너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 값으로 서버에서 이 비콘이 설정된 비콘에 관련된 도서 정보를 받아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해놓은 앱을 실행을 했고요. 이 앱에는 이 2개의 영역과 2개의 비콘
그리고 시작하는 버튼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구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구역에 대한 색상이 변경이 됐고요. 그 첫 번째 구역에 있는 델파이 비기랜드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영역인 사무실 끝쪽으로 쭉 이동을 했고요. 네, 쭉 이동을 했더니, 두 번째 구역에 입장을 했다라고 표시가 됐고, 어떤 비콘의 신호가 좀 더 가깝다라는 형태로 색상이 변경됐고, 두 번째 안드로이드 iOS 앱, 위드 델파이, 이 책에 대한 정보도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는 비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책 하단에 비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다시 첫 번째 구역으로, 이렇게 중간에도 비콘이 하나씩 있고요. 구역으로 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서, 첫 번째 구역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도서에 대한 지역의 색상이 변경되고, 이러한 비콘, 신호를 받아서 이 구역에 진입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를 통해서 비콘 존 펜싱 앱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콘 존 펜싱은 이 T 비콘 존 펜싱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자,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비콘 존 펜싱에는 그 지역을, 구역을 추가하기 위한 존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선택을 하면은 제가 이미 두 개의 지역을 등록을 해 놨고요. 각 지역에는 비콘 목록을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콘을 추가 삭제할 수 있고요. 자, 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 UUID 그리고 메이저 ID, 마이너 ID 그리고 비콘의 종류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UUID는 모두 동일하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메이저와 마이너로 비콘의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르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비콘의 신호를 받으면은 해당 지역에 진입했다, 또는 이 비콘 신호를 이제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비콘의 이 지역에 진입하거나 퇴장할 때는 이 비콘 프락시미티, 이 니어 값을 통해 가지고 그 비콘 프락시미티에 설정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그 입장이나 퇴장을 판단을 합니다. 자, 니어 같은 경우에는 2m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디에이트는 20cm 미만, 그리고 파는 70m 미만, 그리고 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벗어났을 경우. 자, 이렇게 2m 미만으로 입장할 경우에 비콘의 신호를 받아서 그 지역에 진입했다라고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함께 살펴보시면은, 자, 비콘에 입장하거나 퇴장하고 비콘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이 지역에 있는 비콘에 입장하거나 퇴장하거나, 또는 비콘의 상태가, 이 지역에 있는 비콘의 상태가 변경이 되거나 이 지역에 입장 또는 퇴장할 때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이 특정 지역의 비콘에 입장할 경우에는 이 비콘 아이템이라는 파라미터의 콘텍스트에 서클로 치환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색상을 변경하도록 해서 이 위에 있는 이 렉트앵글과 서클의 색상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자, 비콘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비콘의 근접값이
이렇게 변경될 때마다 녹색, 오렌지, 올리브, 블랙 등과 같이 색상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비콘 존 펜싱의 존의 지역에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렉트앵글의 색상을 변경했고, 지역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도 렉트앵글의 색상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텍스트에는 이런 도형 정보들, 도형 객체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도형 정보는 이 폼이 생성될 때, 즉 앱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각각의 지역, 그리고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비콘의 각각의 UI 컨트롤들을 컨텍스트에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는, 자, 해당 지역에 입장을 했을 경우에는 도서 정보를 로드해라.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 비콘의 메이저 값과 마이너 값, 이 값을 인자로 해서 도서 정보를 불러오도록 구현을 했고요. 자, 이때 도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제 구현했던 모바일 기능의 대부분 기능을 재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저와 마이너 값을 다루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추가를 했고요. 자, 요거를 소개하기에 앞서 조금 DB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테이블은 도서의 일련 번호와 일관된 일련의 정보들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비콘이라는 테이블에는 이 도서의 일련 번호와 비콘의 메이저 값과 마이너 값이 이렇게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100번에 1번 비콘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비콘에 대해서는 15번의 일련 번호의 도서가 관련된 도서이다 라고 이 비콘 테이블에 기록을 해놨고요. 자,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도서의 일련 번호를 비콘 정보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이 일련 번호 가지고 어제 구현했던 것과 같이 상세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등의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즉 이 앱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경우에 이 비콘의 신호를 받게 되는데, 이 비콘의 신호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 입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비콘 신호 중에 메이저와 마이너 값을 가지고 서버에다가 이 비콘에 대해서는 어떤 도서와 관련이 있는지 이 도서의 일련 번호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 일련 번호를 가지고 이 도서의 상세 정보와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상세 정보와 이미지를 로드하는 부분은 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서의 일련 번호를 비콘 정보로 가져오는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듈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어제와 거의 흡사하지만 몇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도서 목록을 조회를 할 때, 자, 이 리소스 서픽스 분의 메이저와 마이너 이러한 파라미터 정보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 아래에 메이저와 마이너 값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도록 구현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 파라미터를 리퀘스트 파라미터에다가 할당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버에 추가로 구현을 했고요. 이때는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get 메소드 중에서 요청의 파라미터에 메이저가 있는 경우에는 이 SQL 비콘이라는 SQL 문의 메이저와 마이너 값을 이용해서 쿼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SQL 비콘은 북과 비콘 테이블을 조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비콘의 메이저와 마이너 값을 웨어절에 둬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리턴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데이터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북스 카테고리 아래에 북스 아이템의 첫 번째 배열에 있는 도서의 일련 번호를 가져와서 인티저로 리턴하도록 네,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비콘 맵 펜싱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콘 맵 펜싱은 실내 길찾기 그리고 지정 구역 입장 또는 퇴장, 감지 기능 등을 제공을 합니다. 이 앱에서는 실내 길찾기 기능을 구현을 해봤고요. 비콘 맵 펜싱에서 제공하는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지도를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지도 위에 비콘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지도 위에 경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도, 그리고 비콘, 그리고 경로를 네,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앱에서 이런 그 비콘이나 경로가 보이는 것은 그 비콘 맵 펜싱 컴포넌트의 속성을 네,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뭐 필요에 의해서는 비콘의 위치라든지 이 경로의 위치도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한 이후에 배치한 이 경로 노드 목록 중에서 그 내가 찾아갈 위치를 선택한 이후에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실제 길찾기 내가 실행이 되고 실제 이동을 할 때 그 현재 위치를 표시하면서 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을 실행을 하면은 현재 현관 위치에 제가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 경로 노드 중에서 ER룸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라고 선택하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경로를 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제 현재 위치가 변경이 되고, 자, 이 원래 위치의 반대 방향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했더니 원래는 이러한 경로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로를 찾아가도록 안내가 변경이 됐고요. 자, 다시 원래 경로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ER 스튜디오 룸입니다. 자, 그리고 원했던 경로 쪽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통해서 비콘 맵 펜싱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콘 맵 펜싱은 이 T 비콘 맵 펜싱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고요. 자, 이 컴포넌트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화면 UI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좌측에는 이 리스트 박스에 그 관련된 그 경로에 그 노드 정보를 표시를 했고요. 이 노드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멀티뷰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멀티뷰에는 이 플랫폼별로 다르게 이제 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컴포넌트이고요. 자,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드로워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왼쪽에 있는 목록이 툭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형태의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UI죠. 그래서 플랫폼 비헤이비어로 선택하고 화면을 모바일로 실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드로워 형태의 서랍형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자,
영역이 상당히 작네요. 자, 그리고 데스크탑 또는 그 태블릿에서는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현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이제 멀티뷰를 이용해서 요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튀어나오도록 구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뭐 렉탱글 하나만 구현을 했습니다. 이 별다른 구현이 없고요. 자, 이쪽에 이제 그 지도를 그려주고 여기에 지도 위에 비콘 정보라든지 현재 위치 또는 뭐 길찾기 등의 정보를 표현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는 비콘 맵 펜싱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에디트 펜싱 맵 메뉴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맵 에디터를 통해서 지도를 등록하고 이런 정보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록되어 있는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Show Object Tree를 표시를 하고요. 자, 대부기어 오피스 맵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역은 이렇게 ER룸 그리고 RAD 스튜디오룸 그리고 회의 공간 이렇게 저는 지정을 한번 해봤고요. 실제 중요한 이제 비콘입니다. 자, 비콘은 이제 사무실 앞에 있는 비콘, RAD 룸에 있는 비콘, 룸 앞에 비콘, 그리고 메인 문에 있는 비콘, ER룸에 있는 비콘, 그리고 RAD 룸의 무대에 있는 비콘, 그리고 ER 스튜디오 무대에 있는 비콘 총 6개를 등록을 했고요. 자, 이 비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툴바 중에서 Create 비콘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비콘이 추가가 되고요. 자, 이렇게 추가한 비콘에는 오른쪽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항목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비콘의 종류, 아이비콘 또는 뭐 GUID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정보들이 그 사용자가 지나갈 수 있는 경로 정보입니다. 자, 이러한 경로 정보들은 이 툴바의 Create Path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경로의 선택 그리고 쭉 이동해서 클릭 그리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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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렇게 그 경로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 정보들은 실내 길찾기 정보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콘을 설치할 때 주의하실 점은 최대한 3개의 비콘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비콘의 수량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현재 이동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위치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 위치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패스 중에 하나 쪽에 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스 경로를 잘 설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길찾기를 할 때도 이 노드에 대한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노드로 현재 위치에서부터 찾아가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봤던 그 데모 영상에서도 현재 그 메인 도어 앞에서 시작을 했고요. ER룸 스테이지를 선택해서 이 경로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동을 할 때 이 경로에 대한 안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현재 위치가 변경되어서 이쪽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경로가 변경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각각 노드에 대한 것도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콘 맵 펜싱 컴포넌트를 하나 더 올려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맵 지도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에디트 펜싱 맵. 자, 처음에 그 맵 에디터를 실행을 하면 비어 있고요. 여기에서
Create New Map 버튼을 이용해서 네, 그 맵을 선택한 다음에 자, 비트맵 패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러한 평면도 그 이미지 파일을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자, 불러오게 한 다음에 대부기 오피스 맵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맵이 등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 너비와 높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148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미터로 14.8 그리고 헤이트도 14.8로 네,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비콘을 네, 추가하는 겁니다. 특정 위치에 비콘을 추가를 했고요. 자, 참고하실 점은 저는 이제 갖고 있는 비콘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6개만 설정을 했지만 사실 좀 더 많은 비콘을 네,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이나 아니면은 외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더 그 정확한 위치 정보를 수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콘을 추가한 다음에는 비콘을 선택한 다음에 네, 비콘을 네, 파악하기 좋은 RAD 스튜디오 스테이지와 같이 네,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콘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비콘 네,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GUID도 네, 입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와 마이너 값도 그 비콘에 그 설정한 메이저과 마이너 값을 네, 넣어줘야 되고요. 자, 특히 뭐 GUID 메이저, 마이너 ID가 중복된 경우에는 동일한 비콘으로 뭐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비콘은 GUID, 메이저, 마이너가 다르게 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콘을 네, 쭉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입문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쭉 가서 자, 이렇게 위치마다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마다 클릭을 통해서 쭉 이어갈 수가 있고요. 자, 사무실로 가는 길도 있을 수가 있고, 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네, 사무실 곳곳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ESC 누른 다음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때는 다시 이 버튼을 누르고 현재 특별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다른 방에서도 네, 중앙에서 RAD 룸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고 또는 강단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해서 강단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자, 로비에서도 이런 형태로 네, 이동도 할 수 있는 등의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경로를 네, 최대한 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구성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 그 경로를 이용해서 길 안내 네,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길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현재 위치를 네, 파악을 하는데 이 현재 위치가 이러한 위치일 수도 있는데 이 위치가 이 경로랑 제일 가까운 쪽에 현재 위치를 표시하도록 네, 그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로는 최대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네,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드의 또 다른 그
점은 이 노드를 이용해서 길찾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의 이름은 최대한 알아보기 좋은 이름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그 맵을 이제 구성을 할 때 현재는 이제 유니코드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뭐 유니코드 문자가 들어간 경우에 XML 파일로 만들어진 것들을 읽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영문자를 이용해서 영어를 이용해서 이런 이름이나 그런 것들 설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 자,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네모나 동그라미 또는 폴리곤의 형태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지역에 대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원형으로 한번 구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우기. 자, 이렇게 원형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폴리곤 형태로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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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 비콘 맵 펜싱에 자, 그 페어런트 컨트롤을 저는 렉탱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저는 이제 폼이 화면에 표시될 때 POI 리스트라는 것을 로드 해봤습니다. 자, 이 POI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이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자, 이 POI 리스트는 이 맵 에디터에 추가한 비콘 정보 또는 이 구역 존에 대한 구역 정보 또는 이 경로에 대한 노드 정보 등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록을 읽어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좌측 이 목록에 이 노드 정보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노드 정보에는 노드 정보만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POI 정보를 요 목록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 POI 타입이 POI 패스 노드가 아닌 경우에는 빠져나가도록 컨티뉴가 돼야 되겠네요. 빠져나가도록 다음 표시하도록 해서 리스트 아이템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 그 선택한 항목을 가져오고 그 항목에 있는 태그 값은 이 POI의 그 인덱스 값입니다. 포문에 있는 인덱스 값인데 그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show path to 노드 인덱스에 그 관련된 경로를 화면에 표시해라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자, 동영상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자,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러한 POI 중에서 패스 노드가 화면에 표시가 됐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ER 스테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길찾기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길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쭉 그 사용자가 이동을 할 때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정보가 변경이 되고요. 자, 만약에 다른 위치로 갔다라고 하면은 자,
자, 다른 위치, 저는 사무실 앞쪽으로 갔는데 원래는 이러한 경로였지만 요렇게 여기서부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헤매더라도 원래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콘맵 펜싱 데모에 대한 소스 코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리소스 몇 가지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서비스 EMS 관련된 기술 문서 링크와 비콘 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술 문서 링크 드리고요. 자, 오늘 진행한 사물 인터넷 기능 외에도 제가 이전에 따라하기 형태로 그 사물 인터넷을 벨파이로 연동하는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화면을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험지역 진입 경보 앱 만들기입니다.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지역 경보 앱 같은 경우에는 공장 등과 같은 특정 위험지역에 진입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사이렌을 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서버에 저장돼서 그 관리자에게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이때는 이제 DB 클라우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에 진입한 내용은 비콘을 이용해서 비콘의 그 거리를 이용해서 위험지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앱은 아시다시피 iOS와 안드로이드를 하나의 소스 코드로 빌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가 동시에 동일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자 화면 그리고 아래에는 위험지역과의 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험지역에 진입한 경우에는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사이렌과 화면에 이렇게 위험지역에 진입했다라고 깜빡깜빡 표시를 해줬고 위험지역에 5초 이상 머무를 경우에는 그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고 그런 정보를 그 공장 관리자를 통해서 그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 조명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자의 정보는 이렇게 서버에 저장되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관리자는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등의 그런 추가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 내용 중에서 위험 지역에 이제 진입했을 때 거리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앱과 화면을 그 깜빡깜빡거리고 사이렌 울리는 내용을 따라하기 형태로 쭉 작성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비콘을 하나 구입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강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시스템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앱은 병원에서 사용될 것 같은 앱입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있는데 의료 장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는 이제 비콘을 이용을 하는데 이때는 보통 비콘을 어디에 고정되게 설치하는데 환자의 팔목에 비콘을 환자의 몸에 비콘을 장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가 비콘을 들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진료실에 진입했을 때 그 비콘 정보를 통해 가서 이 환자의 비콘 메이저 마이너 아이디를 통해서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를 그 진료실의 입장과 동시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은 이 리피터라는 형태의 중간에 이제 중계자를 통해서 비콘 신호와 스마트 체중계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기와는 진료실에 있는 PC가 연결을 했고요. 이 중계기를 통해서 환자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이 비콘의 메이저와 마이너 아이디 값을 가지고 서버에 있는 정보를 통해 환자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 체중계 올라갈 경우에는 이런 체중 정보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심장박동 센서와 같이 개인적인 의료 정보를 모바일에 기록을 할 경우에는 자, 병원에 이제 진료실에 입장하는 상황에서 심박 데이터 이제 제공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서 진료실에서 환자의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심박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자, 환자의 모바일 폰에 제공하겠느냐 여부를 표시를 하고 그 정보를 모바일에서 PC 쪽으로 쭉 가져와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기능들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제가 닫아버렸네요. 자, 요 정보도 마찬가지로 따라하기 형태로 쭉 구현을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체중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중계 외에도 뭐 다른 뭐 스마트 체중계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총 3일간 그 RAG 서버, 그 중에서 EMS 서버를 이용해서 투티어 구조를 멀티티어로 전환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붙일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셋째 날에는 비콘 펜스를 이용해서 뭐 실내 길찾기 그리고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경우에 뭐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등의 그 내용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 총 3일간 진행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좋은 내용으로 또 다른 세미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